네, 안녕하세요. 김정욱이라고 합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지역 사회에서 사회적 가치를 이렇게 발현하는데 실현시키는데 주민자치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지역 사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조금 거창할 수 있는데, 그냥 우리 동네에서 내가 어떻게 주민자치 활동을 하면서 조금 공동체 우리 지역을 좀 돌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개념과 사례를 조금 섞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얘기를 할 때 그렇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최대한 그 목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사회적 가치라는 것들을 좀 이렇게, 네, 사회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조금 얘기를 해볼 때 기존에 뭐 행정학이나 아니면은 뭐 비영리 이 학문 관련해서 이제 나왔던 얘기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까 그 방금 이호 선생님께서 뭐 거버넌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행정학에서도 이제 사회적 가치라는 거를라고 명확히 규정은 안 했지만, 그 사회적 가치라는 개념을 행정학에서 이제 정부에서 거버넌스가, 영어로 했을 땐 거버먼트에서 거버넌스로, 정부에서 협치로 이 패러다임이 전환하면서 나오는 개념들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적 가치랑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들을 좀 따와봤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나왔던 논문인데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정부가 모든 지역 사회 혹은 사회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서비스를 공급할 때 정부가 그 모든 것들을 책임을 맡고 권한도 있을 것으로 해서 정부. 근데 이제 그게 지역사회 문제나 지역사회 의제들을 다룰 때 꼭 정부만이 그것을 담당하는 기관이 아니라 시민들, 뭐 비영리 조직 아니면 뭐 민간 조직들까지도 이렇게 협력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거버넌스, 그래서 그런 권한과 책임이 정부 정부 단일 조직에서 여러 조직이 협치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식으로의 이 패러다임이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나온 개념인데, 그래서 이제 그 거버넌스로 나오면서 시민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라는 차원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갖고 사회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거버먼트에서 거버넌스로 넘어갈 때 중요한 행위자로서 시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시민은 인천 시민 할 때 시민은 인천시에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인천시에 살면서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시민은 단순히 그 시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옛날 그 로마 시대 뭐 시민의 역할을 하는 뭐 그 공공의 문제, 아니면 이제 나 이외 주변 사람에 대해서 그런 의제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제 참여하는 데 있어서 권한과 의무와 그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차원에서 시민들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차원에서 정부 거버먼트에서 거버넌스로의 시민의 역할이 나오는데,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시민은 내 사익뿐만 아니라 내 사익을 넘어서 더 큰 공익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 시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곧 사회적 가치라는 것과 이렇게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회적 가치라는 것은 내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내 주변, 내 동네, 내 지역 사회의 이익과 관련지어서 있는 어떤 뭐 가치나 아니면은 이익 같은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는 것들을 사회적 가치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행정학에서 말하는 이제 사회적 가치의 의미와 좀 일맥상통한다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커먼 굿즈라는 것에 대한 논의에서 사회적 가치의 개념을 또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커먼 굿즈는 비영리 조직의 이론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커먼 굿즈라는 것은 그냥 영어 커먼,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우리 공동의라는 것이죠. 공동에 추구하는 가치. 그래서 나만이 아니라 우리 구성원들, 여기서는 이제 비영리 조직이라서 그 비영리 조직 내에 있는 구성원들 사이에서의 합의된 가치, 뭐 공동의 가치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거를 이제 마을이나 지역 사회, 뭐 우리 동 이렇게, 그다음에 우리 자치구, 우리 시로 가져온다면 우리가 공동으로 추구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내 것을 넘어서는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이랑 조금 연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런 것들은 꼭 커먼 굿즈라는 것은 결국 이게 꼭 경제적인 가치로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경제적인 모습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선적인 모습 혹은 예술적인 모습, 그다음에 그냥 놀이적인 행태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경제적인 합리성으로만 고려되거나 해석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한국 행정학회에서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사회적 가치라는 개념이 강조가 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행정학회에서도 이 사회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정의를 합니다. 행정학회에서 내린 정의로는 뭐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라고 정의를 했는데 이 정의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그 시민의 개념에서의 그 가치와 비슷합니다. 나를 넘어서서 우리에 대한 것을 지향하는,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 그다음에 아까 그 커먼 굿즈에서 말씀드렸듯이 공동으로 추구하는 가치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 행정학회에서 정의한 이 사회적 가치를 결국에 이 과제에서는 정부가 어떻게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느냐라는 차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구성 요소로서 뭐 인권, 안전, 건강, 복지, 노동, 일자리, 사회적 약자 지원 등의 것들로 실현화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사례로서 예를 그러니까 정책 사례로서 얘기를 들었던 게 여기 이제 뭐 그룹 이렇게 좀 범주화 시킵니다. 뭐 재난, 인권, 건강, 복지, 노동권, 뭐 공동체 보건 이렇게 범주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면 뭐 공공임대주택, 그다음에 그 개인적인 그 배경을 상관없이 채용하는 블라인드 채용, 그다음에 재난은 범죄 예방 시스템 구축, 뭐 치매 국가 책임제, 뭐 이런 것들을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국가 정책의 사례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그 지역 사회에서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게 이제 지역 사회에서 주민자치의 모습으로 나타내는 사회적 가치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좀 이따가 제가 사례를 들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행정학회랑 그다음에 미국의 행정학자들이 정의한 것들, 그다음에 비영리 조직에서 나오는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사회적 가치라는 것을 결국 내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 나를 넘어서는 공동체의 이익,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들에 초점을 맞추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사회적 가치라는 것을 그렇게 설명을 한다면 이게 이제 2000년부터 이제 최근에 뭐 2017년까지의 연구된 것들이 거의 전반적으로 이제 그 개념이 좀 비슷합니다. 근데 제가 그것과 상관없이 제가 석사 논문을 사회적 가치라는 그 키워드를 넣어서 연구를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이전에 나왔던 그런 개념들이나 이론들이랑 상관없이 이제 연구를 했었는데 거기서도 제가 생각했던 거는 개인에 대한 관심과 이익을 넘어서 타인과 공동체 그리고 지역 사회를 지향하는 가치라는 것으로서 지역 그 사회적 가치를 좀 개념을 정의를 했고, 그래서 그 우리 동네 뭐 지역 사회에서 그런 사회적 가치가 어떻게 실현되느냐를 봤을 때는 구체적인 사례로 봤을 때는 뭐 공동육아, 그 공동육아가 이제 나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동네에서 있는 아이들, 그다음에 뭐 부부가 이렇게 일을 하느라 아이들을 돌볼 수 없는 가정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내가 잘하는 게 있고 다른 집이 잘하는 게 있어서 좀 시너지를 효과가 낼 수 있어서 이제 시너지를 효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사회에 있는 아이들까지 좀 돌보는 것들로서 이제 구체화할 수 있는 사례가 이제 공동육아가 될 수 있고, 이제 그 공동육아에서 아이들이 커서 방과후 교육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형태로 나타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사례들은 이제 뒤에 조금 더 이렇게 사례 얘기할 때 조금 더 보태겠습니다. 근데 이런 그 지역 사회에 있어서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전달하고 이제 전파할 수 있었냐면, 결국에 그 지역 사회에 있는 주민들이 서로 교류를 하고 소통을 하면서 정보도 교류를 해서 나는 이런 게 좀 필요한데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구나라는 것들을 조금 발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정보를 그러니까 서로 교류를 하게 되면서 좀 소통하게 되고 그 안에서 좀 이런저런 정보들을 공유하게 되면서 우리들이 필요했던 것들을 우리가 좀 해결하자라는 차원에서 그런 사회적 가치가 좀 지역 사회에서 현실화되는 것들을 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주민자치랑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주민자치란 무엇인가를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 방금 이제 이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셔서 좀 간략하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주민자치랑 사회적 가치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주민자치라는 것은 결국에 주민들이 그 동네에서 각 공동으로 갖고 있는 문제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에서 소통도 해보고 정보도 나눠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고 그래서 해결도 해보고 서비스도 제공해주고 이런 일련의 활동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제가 사회적 가치의 개념이랑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민자치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역사회의 문제나 현안들을 발견하고 해결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주민자치의 정의라고 본다면 그 정의에 사회적 가치라는 개념이 이미 녹아들어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주민자치랑 사회적 가치라는 거는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쭉 넘어가면 그래서 이제 주민자치 조직이 그러니까 주민자치가 이제 주민자치 조직이잖아요. 그런 주민자치 조직이 어떠한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느냐를 봤을 때 제가 이제 미국이랑 일본이랑 우리나라 사례를 이렇게 조금 비교 연구를 했었는데 제가 했던 것들은 뭐 어떤 기능적인 측면도 봤고 그 기능이 어떻게 사례로서 나타나는지를 좀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능으로 봤을 때는 더 많은 기능들이 있지만 이제 그걸 이제 조금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 그 지역 주민들이 공동으로 갖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좀 발견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그 우리 동네뿐만 아니라 우리 동네를 넘어서서 지역사회에 좀 파급 효과를 낼 수 있다면 정부와의 좀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한번 개념을 했었고 그다음 세 번째로 뭐 아까 이게 주민 소환제 뭐 이런 것 주민 투표제 이런 것도 했는데 이제 그런 제도들도 있지만 그런 제도에 가기 전까지 우리 지역 사회에 이런 의견들이 있다라는 것을 개인이 그것들을 지방 정부에 전달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런 것들을 주민자치 조직이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주민들의 이런 의견들이 있다는 것을 전달하는 기능 그리고 혹은 거꾸로 지방 정부에 이런 일들이 있는데 주민들이 알았으면 좋겠는 것들을 좀 전달하는 그러니까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기능으로 제가 좀 봤었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기능은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도 지금 일상생활에서 하고 있는 것들도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의 사례였는데 그냥 우리 동네 거리를 길거리 우리가 주로 다니는 길거리들을 유지 보수하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주민자치회, 주민자치 조직에서 의견을 모아서 그런 활동들을 하거나 아니면은 우리나라는 치안이 되게 좋은 편이지만 세계 여러 나라를 보면 치안이 되게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가장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의 문제이자 현안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치안 관련된 활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주민들의 의사결정을 통해서 지역 방범 활동을 같이 해요. 근데 이것도 해외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가끔 어느 동네 보면은 경찰차인 줄 알았는데 경찰차 비슷한 모양의 지역 안전 방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거는 주차된 차는 많이 봤는데 실제로 돌아다니는 건 많이 못 봤어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건 결국에 하고 있다는 거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그 차가 돌아다니지 않아도 안전했기 때문에 그랬지 않았나라고 한번 위로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능도 충분히 지역사회 그 사회적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주민자치 조직의 활동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테니스장 관리하는 것도 그냥 아파트의 경우에 그냥 테니스장이 있으니까 뭐 할 수 있는 거 그냥 있으니까라고 생각할 텐데 그것도 우리 동네에 그런 건강 증진의 측면에서 본다면 이렇게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나서서 하는 활동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테니스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미국에서는 이제 그게 이제 골프 코스도 있을 수 있고 동네에 따라서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뭐 족구장이 될 수도 있고 배드민턴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그 지역 주민들이 우리가 이렇게 좀 관리 좀 해보자 아니면 이런 시설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번 사보자 그것들을 좀 의사결정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실천하는 것 그거 자체가 주민자치 조직의 주민자치 활동의 모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의 경우에서는 일본이 선진국이지만 이제 재난 관리 측면에서도 선진국이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재난이 많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자연 재난이 어쩔 수 없이 많은데, 근데 그것들을 자연 재난을 대응할 때도 주민 자치 조직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가장
재난이 딱 발생했을 때 어디서 일어나는지 모르고, 근데 어디서 일어나는지 모르는데 주민들은 항상 어디든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경찰, 소방서가 바로 출동을 못하더라도 주민들은 바로 대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재난 대응 활동, 재난 관리 활동에도 주민자치 조직이 바로 일선에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난이 와서 우리가 주민자치 활동을 빨리 하겠다라고 이제 그걸 바라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재난이 많이 일어나는 데서는 그런 훈련도 주민자치 조직들이 나서서 먼저 훈련을 하고,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 바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동네에서는 그런 게 없었냐? 있었습니다. 그 마스크도 사실 재난 상황이거든요. 근데 마스크가 없는 사람들을, 근데 마스크가 지금 되게 필수품인데 초반에 없었던 사람들을 누가 그것들을 돌봤느냐 하면은 마을 공동체일 수도 있고 주민자치회일 수도 있고 뭐 비영리 조직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주민자치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했다는 차원에서 보면 이게 주민들의 필요한 서비스를 공급했다는 차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파트너의 경우는 이런 기능들이 파트너의 역할을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일어났던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에서는 그 눈을 치워서 지방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눈 치우는 게 뭐가 어렵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미국의 북부 지방, 우리나라도 아마 이북 지방에서 눈이 한번 오면 엄청나게 올 거예요. 뭐 2m, 3m 오면은 거기서 그런 거는 그 눈을 치우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것도 눈 많이 오는 것도 방금 사례에서 비슷한 것처럼 재난 활동일 수도 있고 재난 대응 활동. 그래서 이제 그런 눈 치우는 활동을 해서 그 지역 사회, 그러니까 눈 치우는 거를 뭐 단순히 1m, 2m 한 게 아니라 그 동네의 눈을 다 치운 거죠. 그래서 그 지역 사회에 공익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했다는 것을 증명을 해서 나중에 이제 보조금 혹은 세금 환수를 받고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지방 정부와의 파트너라고 볼 수 있을 수 있고,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례로 들을 수 있는 거는 뭐 지역 축제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 지역 축제가 옆 동네에서 하니까 우리 동네도 하자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그게 뭐 주민들의 그 주도성 혹은 자발성에서 근거했든 아니면 뭐 정부랑 같이 협력해서 했던 어떤 형태에서 상관없이 그것들이 정말 그 뭐 우리 옆집, 우리 앞집이 아니라 그 동네 혹은 그 자치구의 축제가 정말 그 지역 사회의 뭐 삶의 질을 높이고, 혹은 그게 뭐 일자리 창출에도 이어지고 그렇게 된다면 충분히 공공의 자금 혹은 공공기관과의 파트너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런 것들이 제가 몇 가지 나열했지만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익히 해왔던 것들이고, 근데 그게 과연 우리가 했던 것들이 설득력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내 스스로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대외적으로는 할 수 있냐 없냐, 이거에 대해서는 자기도 이제 확신을 못 하는데, 우리도 이미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건데 그것들을 좀 더 이제, 이게 논문에도 있고 법원 판례에도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이나 뭐 유럽 어느 나라든, 그러니까 이미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고 잘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좀 하실 때 좀 자부심을 좀 갖자는 차원에서 방금 이렇게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렸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그 주민자치 활동을 방금은 뭐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문제 해결 차원에서 얘기를 했는데,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좀 재밌었던 사례 중에 하나는, 어떤 지역은 그 동네의 그 자동차 최대 속도를 조례상에 예를 들어 30km라면 20km로 제한하는 것들을 의견을 나눠요. 그래서 그 지역, 예를 들어 뭐 어느 지역 어느 동에서는 20km 이하로, 골목길에서는 20km 이하로 하겠다라는 것들을 주민들이 정하고, 그것을 어겼을 때 예를 들어 뭐 10,000원, 20,000원 혹은 30,000원의 벌금까지도 부여하겠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미국에 있었던 사례인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야, 우리 동네에서 뭐 20km, 30km 넘는 것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게 좀 과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소송을 했는데, 그 판결에서는 그 동네 지역 주민들이 합의한 내용, 그다음에 예를 들어 뭐 3분의 2가 찬성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 자치 조직의
합의에서 한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법적인 효력을 갖는다라는 뭐 판례도 있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재밌었던 거는 반려동물의 그 배설물을 치우는 것과 관련된 뭐 것들도 지역 주민들이 의사소통을 해서 거기서 합의를 해서 이제 좀 이렇게 조항을 좀 삽입했던 것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태양열 판넬 같은 거를 이제 그 동네에 달아요. 이제 그 다는 것도 그 지역 주민들이 어디에 얼마나 크기에 달 것인가를 의사결정을 해서 그거를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이 합의하에 그렇게 닿는 것을 합니다. 근데 이건 방금 말씀드린 건 이제 미국 사례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석관동 그 두산 아파트인가 거기에서 이제 그런 태양열 관련된 것들을 태양열인지 정확히 그 사례들 정확한 구체적인 사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친환경 관련된 어떤 것들을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뭐 설치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지역 주민들이 의사결정을 하고 그래서 합의 과정을 통해서 그것들을 이제 도시계획이죠.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의 가장 기초자일 텐데 그런 것들도 실제 사례로서 적용하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일본에서는 이제 방범 활동, 뭐 재난 구호 활동들이 많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사례를 말씀드리면 정치나 종교 관련된 의사 표현에 대해서도 그 지역 주민들끼리 어느 정도까지 해도 된다. 혹은 이 정도까지만 해라라는 것들을 조금 의사소통을 해서 좀 정해요. 그러니까 이거 미국 사례인데 어느 지역에 예를 들어 이제 대통령 선거나 뭐 이제 뭐 시장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 무슨 패널 같은 걸 붙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너무 크게 하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게 싫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들을 예를 들어 뭐 20cm 정도로만 규제를 한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그러니까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헌법에서 보장한 의사침해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그 대신에 내가 듣고 싶지 않은 것까지 그러니까 타인의 의사표현이나 이런 정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 판을 붙이는 것도 예를 들어 뭐 30cm 아니면은 20cm 20cm로 그렇게 이렇게 좀 제한을 두는 것도 그 주민들 간의 이제 의사소통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들도 그 주민자치조직의 사례로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도 지금 이미 하고 있는 것들도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아직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사례처럼 굉장히 다양해요. 우리가 이걸 해도 될까라는 것들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걸까라고 이제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하고 있는 것들 혹은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던 것들까지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례들이 많다라는 것이 이제 해외 사례들이 좀 줄 수 있는 교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미 충분히 많이 하고 계시니까 이렇게 좀 자신감 갖고 자부심 갖고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마지막 말씀으로 주민자치 활동은 가장 중요한 거는 사익이 아니라 사익을 넘어서 큰 공익에 대한 관심을 좀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사익을 넘어서 큰 공익에 대한 관심을 갖는 주민자치 활동을 우리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